CCTV 관제사들에 대해 용역업체가 개별 면담을 통해 재계약 대상을 정하겠다고 공지하자 노조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오늘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이 실험적인 공공형 교통 모델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금품 향응과 징계에 따른 감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포항시 CCTV 관제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대상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침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최근 관제사 전원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해 재계약 대상자를 정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고용 불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CCTV 관제사 4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지난 3일 공지한 내년도 계약과 관련한 노무 일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제사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해 연말 안에 재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태 불량과 실적 미달자 등은 집중 면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제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집단 해고를 예고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그동안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은 계속 유지돼 왔는데 이번 조치대로라면 업체의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공부 분위기고 다들 회사 측의 눈치만 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런 상황입니다. 관제사 노조 측은 용역업체가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도 사실상의 사용자인 포항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이 관리 감독해야 할 책무가 포항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다가 업체의 그런 집단 해고에 대해서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결국은 포항시하고 긴밀한 어떤 협의 과정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는 문제가 된 공지문은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집단 해고나 선별적 채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제사들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는 갱신 기대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노사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만약 집단 해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게 집단 해고돼서 그런 기미가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입하는 게 맞지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회사하고 관제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포항시 CCTV 관제사는 범죄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포항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 안전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 즉 용역업체를 통한 연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포항시는 이달 들어서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첫 실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농어촌 버스는 재정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자주 운행에 차질을 빚습니다. 영덕군이 예산으로 버스를 구입해 버스 회사의 운행을 위탁하는 실험적인 공공형 교통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동해선 철도 영덕역에서 승객들이 보라색 버스에 오릅니다. 영덕읍과 해안마을을 두루 거쳐 강구항까지 돌아오는 영덕 블루시티 버스입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편의도 고려해 열차 시각에 맞춰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공모에 선정된 영덕군이 국비로 2대를 구입해 버스 회사의 운행을 위탁한 겁니다. 차도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이게 자석이 많아가지고 이 시골 차는 이거 자석이 많으면 좋거든요. 그 남한 사람들이 편하게 앉고. 블루시티 버스는 버스 회사가 운행을 맡지만 영덕군 소유여서 운송 수익금은 영덕군이 가져가는 공영제에 가까운 교통 모델입니다. 기존 버스 회사가 연간 20억 원의 재정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자주 운행에 차질을 빚자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공공형 버스의 부분 도입이라는 좀 실험성이 강한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 교통복지를 궁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덕의 농어촌 버스는 모두 20대.
영덕군은 버스 회사의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0억 원까지 쌓인 데다 자체적인 회생 능력이 없다고 보고 위탁 운영식 버스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군의회와도 예산 확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의 새로운 시도가 농어촌 버스의 만성적인 운영난을 줄일 수 있는 교통 모델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 유린이나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영천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떼먹고 종이돈을 지급한 파견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종이돈 다발입니다. 10,000원부터 10만 원짜리에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양파와 마늘 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부부가 임금 대신 받은 것입니다. Thì cũng như mình đi làm, rồi chiều về cái cô chủ đưa, cô Phương đó, cô Phương đưa cho mình. ngày công. 종이돈을 준 건 농장에 이들 부부를 소개한 용역업체. 농장주는 매일 일당을 지급했지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그 돈을 가로챈 뒤 실제 일한 베트남인 부부에겐 종이돈을 준 겁니다. 종이돈이 수백만 원씩 쌓이면 그때서야 용역업체는 10만 원씩, 30만 원씩 주면서 부부를 달래왔습니다. Ví dụ như cô có kẹt gì thì cô điện cho cô chủ. Cô chủ giờ tôi kẹt đóng tiền nhà thì cô chủ đóng cho tôi, đưa cho tôi đưa tiền nhà cho chủ nhà người ta. Có mình đưa thẻ cô chủ đưa tiền cho mình. 3년 전 한국에 온 이들 부부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돈은 1,500만 원 이상. 용역업체는 지급각서까지 써주면서 이달 초까지 일부를 주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얼마 밀렸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3천원 밀렸겠다, 이 사람은 2천원 밀렸겠다. 그 정도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줄 마음이 없다는 그걸 제가 받았어요. 이 용역업체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에 영상을 올려 일할 사람을 모집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업체를 통해 일한 이주 노동자들은 모두 200여 명. 1,000만 원 이상 못 받은 사람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가족 초청 비자로 와서 일하다 보니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체불임금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처벌이 너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이기도 하고요. 징역형까지도 고려해서 이런 강력한 처벌을 하면서 이주 노동자 단체들은 이 용역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일명 민식이법 등 16개 법안만 통과시킨 뒤 오후에는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지진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2일에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신청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적이 있는 데다 계속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 정조 때 정오품 예조정랑인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자고 건의한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경북도 독도사료연구회에 따르면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 10월 1일자 기사에 독도를 울릉 외도라 칭했고 이복휴가 독도에 영토비를 세워 우리 땅임을 증명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연구회 소속 유미린 박사는 결과적으로 정조는 영토비 건립 제한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울릉도 및 속도에 대한 영유권이 이미 확립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외부 청렴도가 낮고 징계 등이 있어서인데 경주시는 비위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3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경북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면 영천과 경산시, 예천군이 2등급, 포항과 구미는 3등급, 경주와 영덕, 군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의 경우 외부 청렴도 항목 중 부패 인식 분야는 전국 시 평균보다 높게 나왔지만 금품 향응 제공과 징계에 따른 감점 등으로 등급이 낮게 나온 것입니다. 부패 인식 부분에서는 감목하는 그런 개선이 있었지만도 부패 경험 부분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표본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자 경주시가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개선책으로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비롯해 100만 원 이상 뇌물수수 시 즉각 파면, 부패 사건 발생 시 부서장 연대 책임 등입니다. 비적발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를 하고 승진 등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경주시는 주요 간부가 모두 참여하는 클린 경주 추진 기획단을 분기별로 열고 시민 감사관을 활용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부서별 청렴 실천을 감시 감독합니다. 경주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우리나라 대표 해맞이 축제인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의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2회째인 호미곶 해맞이 축전은 호미곶의 빛, 한반도의 새 희망을 깨우다는 주제로 31일 밤부터 새해 오전까지 펼쳐지며 만명분 떡국 나누기, 동춘 서커스와 무성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에서 수만 명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 방한 대책과 주차, 교통소통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진군 죽변항 앞 10km 해상에서 멸종 위기종인 혹등고래 한 마리가 자망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혹등고래는 길이 8.5m, 둘레 4.8m 크기로 포획 흔적은 없었고 죽은 지 2, 3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혹등고래가 멸종 위기종이어서 유통이 금지돼 있다며 시료를 채취한 뒤 자체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나니까 이번엔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 내일도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겨울 같지 않은 포근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0에서 최고 50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대기의 질이 무척 나빴습니다. 이 내일도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필수로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최고 기온 16도까지 치솟으면서 초봄 수준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느껴지는 온도는 기온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 2도에서 7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 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읍 세방건축사무소 200만 원, 울진 덕성건설 주식회사 50만 원, 울진 구산 1위 부녀회 일동 50만 원, 울진 수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채웅씨 30만 원, 지곡동 안경 매니저 28만 8,630원, 울진 수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20만 원, 울진 구산 자망협회 20만 원, 울진 다천 1위 주민 일동 20만 원, 울진 기성면 산불 감시원 일동 15만 원, 울진 정명 1위 주민 일동 10만 원, 울진 기성면 농업 경영인회 10만 원, 울진 최순희 씨 10만 원, 울진 구산 1위 이장 윤성구 씨 10만 원,
울진 다천1리 부녀회 10만 원, 송곡초등학교 임유준, 임채원 어린이 10만 원, 울진 곽순현 씨 5만 원 이상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신청한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이 과기정통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예산조정 심의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확정됩니다.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철강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과 광양, 당진에 2,898억 원을 투입해 철강 관련 연구개발 과제 39개를 수행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의 장과 주요 보직자들의 임기가 다가오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도 출자기관 고위직 10여 명의 임기가 내년 상반기 만료되는 데다 이철우 도지사가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외부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수혈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은 공기업 2곳과 의료원 3곳, 출연기관 21곳, 보조기관 4곳 등 모두 30곳에 이릅니다.